네, 안녕하세요. SK증권의 이정입니다. 결정적 한 수 오늘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5시 34분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은 생각보다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특히 오늘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잘해줬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코스피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20일 이동평균선이 못 넘어섰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잘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전 어떻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이번 주 월요일이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 심리가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방송 말미에 또 우리 포트가 어떻게 좀 변동이 됐는지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시장이 너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죠? 굉장히 빠르게 바뀌죠. 지난주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필두로 했다라기보다는 제약바이오를 비롯해서 코스닥이 좋았고 오늘 같은 경우 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결정적 한 수는 사실 엇박자라고 좀 준비를 했었는데 엇박자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타이밍으로 좀 결정적 한 수에 대한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되는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매매에 대한 타이밍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 텐데 끝까지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우리 커피 한 잔님, 돌돌님 많이 오셨네요. 그죠? 커피 한 잔님, 돌돌님, 312님 그리고 구남 이야기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아이디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가끔씩 이제 잘 안 보여가지고 못 읽는데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가 상승을 했죠. 특히 SK하이닉스가 정말 잘해줬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몇 가지 있어요. 코스피가 20일 이동평균선을 못 넘어섰다. 여러분 이거 막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와야지만 추세가 좀 더 강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꺾여있는 시장보다는 꺾여있는 종목보다는 좀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선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선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기술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한번 툭 던져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할 때 다음 주 화요일이면 내일이죠. 내일까지 우리나라 코스피가 5,600포인트 정도까지를 지켜주게 되면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목요일이랑 수요일이랑 목요일이랑 금요일날 변동성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내일 5,600포인트 상단에 있을 경우에는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이거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5일 이동평균선 계산하는 거 아실 텐데 5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제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주색 요거 여러분 기술적으로 그냥 간단한 거니까 말씀드려보자면 요게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 하단부에 있었던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에서 요게 이제 5,600포인트까지 올라오게 되면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위치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이 자주색을 가만 보세요. 자주색을 보시면 쭉 꺾이고 있잖아요. 그쵸? 우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내일 5,600포인트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5일 이동평균선이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바뀌는 자리가 내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잘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좀 논외로 치고 종합주가지수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많거든요. 다만 어쨌든 내일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버텨주면 추세적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잘 봤고 내일도 이제 기대가 되는데 살짝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은 장후반부에 좀 빠그라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빠그라진다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이상한데 장 마감 때에 우리나라 선물 시장에서 요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많이 가져갔거든요. 끝날 때 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하니까 잘 보이죠? 그래서 후반부에 이렇게 좀 포지션을 정리를 해가지고 포지션을 이제 매도 쪽으로 많이 가져가서 내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우리나라 장 마감되고 지금 해외 선물이라든지 흐름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 놓여서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준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추세대가 복귀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이것도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랐죠. 정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종합주가지수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제가 매번 강조드렸었던 코스피 이야기할 때 강조드렸던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난주보다 10,000원 더 주고 매수하더라도 오늘 매수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추세가 돌아설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그런 거죠. 코스피 오늘 250 종목 상승을 했네요. 250 종목 상승을 했고 646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았겠죠. 근데 보유하지 않고 계셨던 분들은 약간 소외감이 들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큰 흐름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죠. 제가 지난주에도 방송을 드릴 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좀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종목별 장세가 오는 것 같고 종목별 장세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ETF보다는 뭐 종목별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매번 공개드리고 있는 포트의 비중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제가 우리 방송 처음 했을 때 반도체 포트 비중이 30%였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까지도 포트 비중이 25%예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많이 줄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늘리진 않고 있죠. 근데 저는 그 기조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코스피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따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따로 보셔도 된다라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더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높기 때문에 코스피도 올라오겠지만 일단 이제 탄력도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변화가 좀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뭐 조선, 방산, 원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주사도 제가 LS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LS 같은 경우는 이게 비상장사가 있어요. 우리가 LS라고 한다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LS 전선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있는데 LS 전선 같은 경우는 상장사가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LS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LS 일렉트릭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장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비상장사의 가치가 높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주 쪽 같은 경우도 전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주 후반부터 조선주라든지 몇몇 기업들, 조선주 중에서는 HD 현대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대장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근데 저는 이쪽 같은 경우도 비중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저는 포트 비중에서 현금이 30%였고 금요일에도 지난주 금요일에 포트 비중으로 현금이 30%였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현금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왜 줄였냐? 말씀드렸던 대로 뭐 5일 이평선이 돌아설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변화가 좀 있는데 오늘 보시면은 코스닥 쪽에서 제약바이오가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았잖아요. 그죠? 제약바이오가 오늘 3,000당 제약이 좀 밀려 내려왔죠. 5% 정도.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서 제약바이오 쪽이 좀 안 좋았는데 저는 이럴 때 이제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저는 현금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현금 비중을 딱 10%만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 시장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오늘 장 마감되고 나서 선물 포지션은 영 좋지가 않습니다.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결정적 한 수의 포인트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갑자기 코스피가 좋았다가 코스닥이 좋았다가 이게 하루하루 걸러서 진행이 되고 있죠. 뭐 손이 빠른 투자자분들은 뭐 오늘은 코스피 매수했다가 내일은 코스닥 매수했다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혹은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 타이밍 자체가 한두 번만 엇박자가 나면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손실이 나다 보면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또 무리해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만 보면요.
시장이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대한 고민, 엇박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결론을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너무 작은 기업이 아니라면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시장도 정리를 좀 하고요. 우리나라 뭐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렸고, 코스닥도 한번 봐볼까요? 제가 요즘에 기술적 분석 많이 말씀드리는데 요게 이제 내일이면 우리나라 5일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릴 거고 5일 이동평균선이 어쨌든 20일 이동평균선과 골든크로스가 나온다면 더 좋아질 것이고 지금은 이제 5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베팅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오늘 약세를 보였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종가 부근에 코스닥이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좀 했는데 양시장 다 공통적이에요. 뭐가 공통적이냐면 지금 그래도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매크로적인 부분입니다. 유가가 안정이 되고 있고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부분.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서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12월 달에서 1월 달 넘어왔고 1월 달에서 2월 달 넘어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서학개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또 늘어났다라고 하거든요. 전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으로 많이 복귀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서학개미들이 여전히 그 자금 규모가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서학개미 분들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을 투자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해외 증시를 선호하는 투자자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걸 고민해 보면 또 우리나라 시장의 반대로 메리트는 여전히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지만 저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전히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오늘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불안정한 자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SK하이닉스 한번 보세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뭘 똑같이 말씀드렸냐면 요거죠. 샌디스크를 여기 한번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봤기 때문에 요렇게 모양새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샌디스크가 요렇게 올라온 거죠. 그죠? 그리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지난주 제가 방송할 때. 요렇게 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토요일 날 아침이죠. 마이크론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보더라도 마이크론이랑 샌디스크와 우리나라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스토리지 기업들이 잘 버텨주니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올라올 수가 있겠다. 우리가 어쨌든 내재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PER이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장 마감되고 나서 보니까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또 엄청나게 잡혔더라고요. 오랜만에 좀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선물 포지션이 장후반부에 많이 빠져나가서 내일 좀 봐야겠지만 내일 새벽에 마감될 미증시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 SK하이닉스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오늘이 더 좋고 내일은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걱정을 했다가 오늘 많이 돌아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닥 많이 밀리면서 역시 코스닥이냐 이런 이야기들 코스피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뭐 코스피도 좋고 코스닥도 좋고 코스피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해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전히 20일 이동평균선이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견조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근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530종목 상승에 1100종목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체감상으로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종합주가지수가 좀 버텨주면 프로그램도 잘 돌아올 수가 있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죠. 그럼 지금부터는 해외 시장 정리 좀 하고요. 우리나라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 좀 이야기해 보면서 뭐 섹터 이야기도 하고요. 뭐 종목 이야기도 시간 되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도 좀 밀렸고 S&P 500 같은 경우도 좀 밀렸죠. WTI 기준으로 98달러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갔고요. 우리 원화 환율 같은 경우 1,5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장 초반에는 조금은 부담스럽게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장 후반부로 가면서 많이 완화가 됐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급등은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메모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 전강 후약으로 마무리됐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1.14%, 코스닥은 마이너스 1.27%. 코스피는 1%가 올랐고 코스닥은 1%가 빠졌는데 사실 여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가 많은 역할을 해줬다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에 이제 시가총액 3위 기업인 현대차가 주가름이 좀 더디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현대차에 대한 밸류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현대차도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좀 버텨준다면 종합주가지수는 많이 안 밀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시장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별 장세를 준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여전히 유효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좋은데 이게 좋은 상태에서도 종목별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실까요? 오늘 흥하해운이라는 기업이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운임이 많이 비싸진다라는 내용 때문에 상한가에 들어갔지만 사실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호르무즈 해협 쪽에 대한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변동성이 나오긴 해요. 근데 저는 흥하해운의 주가가 움직였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다른 데서 좀 찾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올라왔고 코스닥이 빠졌고 그리고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이에요. 외국인이 1개월 만에 31조를 매도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31조라는 금액이 정말 큰 금액이잖아요.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이제 반대로 매수에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예요. 오늘 결정적 한 수는 타이밍이라고 쓰고 제가 엇박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엇박자 매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최근에 ETF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인버스 매매라든지 레버리지 매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지수에 대한 베팅을 한다라는 것은 방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것인지 빠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건데 지금 이 ETF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ETF에 대한 회전율이 90%가 넘어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회전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올라갈까라고 생각이 되면 또 매수가 지수 ETF로 들어왔다가 밀릴 것 같으면 또 인버스에다가 주가 자금이 좀 들어왔다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회전율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죠. 예전에는 정말 코스피 1%만 올라가도요. 코스닥이 1%만 내려도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 뭐 코스피 1%, 2% 올라가면 급등장이다. 코스닥 1%, 2% 밀리면 급락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죠.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1% 넘게 변동성이 나왔지만 급등장, 급락장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변동성이 많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방송 거의 초반부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는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거고 하나는 매매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매매의 관점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변동성과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끔씩 이제 고객분들이라든지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강연회 같은 데 가서 만나보면 물려있는 종목들을 가끔씩 여쭤보시거든요. 내가 이 종목 어떻게 할까? 라고 딱 여쭤보셔서 제가 그 종목을 한번 찾아보면 1일 거래 대금이 2억, 3억밖에 안 나오는 기업들도 있어요. 1일 거래 대금이.
우리가 지금 뭐 거래 시간이 많이 길어졌지만 우리가 본장만 따져보자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6시간 반 동안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6시간 반 동안 거래 대금이 10억이 안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도 작고 유동성도 작은 거죠. 변동성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호가창이 많이 비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투자의 관점으로 볼 것인지 매매의 관점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을 하시고, 매매의 관점으로 보셨을 때는 변동성을 먹고 나오는 거거든요. 매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변동성이 큰 종목을 매매하는 게 좋은데, 이게 또 단점이 있는 거죠. 내가 오늘 매수 잘하면 10% 올라갈 수 있지만 반대로 10%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반대급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을 좋아하는 분들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시장에 대한 그런 경험치가 낮은 분들께는 굉장히 어려운 장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 고객님 한 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주식 투자를 오랜만에 다시 시작을 하셨는데, 다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주위에 있는 지인분들이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죄송합니다.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이 돼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주위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낸 분들이 많았대요. 근데 지난달 약 2, 3주 정도는 그 지인들이 너무나도 손실이 많이 났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3주 동안 시장이 뭐 서킷 브레이커도 걸리면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경험치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따라다니는 매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뇌동 매매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가 큰 폭으로 손실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안 해요. 뭐 잘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매매를 많이 안 하시고 지난 2주 동안 3주 동안 손실이 많이 났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께서는 현재 시장에서는 매매의 타이밍 자체를 늦추는 게 좋거든요. 매수도 좀 천천히 하고요. 매도도 좀 천천히 하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급하게 나올 때는 관망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엇박자 매매가 되면 굉장히 큰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께 매매를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매매를 어느 정도 과감하게 해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쫓아가서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매매를 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가만 보시면 그동안 못 올랐던 쪽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보유한 종목이 변동성이 일일 기준으로 너무 적은 기업, 유동성이 아주 공급이 되지 않는 완전히 작은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조금 한 템포 더 보유하셔도 이게 순환매가 나오면서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너무 짧게 쫓아가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내일 좀 반등이 나와서 뭐 5,600포인트 위로 올라가고요. 5일 이평선 올라가고요. 기술적으로 추세가 다시 한번 돌아서 준다면, 사실 저는 오늘 SK하이닉스가 너무 예쁘거든요.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20일 이동평균선 위로도 올라왔고요. 삼성전자도 같이 당겨줬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오늘 수급이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면 가끔씩 이제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스마트폰 사업부가 매출이 좀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수익성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수익성이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올해 삼성전자에 대해서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 중에서 거의 98%에서 99%가 반도체 쪽에서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가전제품이라든지 스마트폰 사업부에서는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단은 반도체 쪽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장 마감되고 나니까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수급이 좋고, 이 두 기업이 잘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코스닥은 아직까지 붕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코스닥 피가 올라오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질 확률이 높겠죠. 그런 과정에서 유가가 진정이 되고 환율이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순환매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참 그렇죠. 제가 왜 그러냐면 고객님들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저한테 이제 막 회사로 연락이 옵니다. 내가 이재규 차장한테 상담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연락을 받아보면 저한테 이제 막 종목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보면 너무 많이 소외되어 있었던 업종들이거든요. 근데 그 업종들 같은 경우도 최근엔 자금이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외된 업종의 자금의 90%가 물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소외된 업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20% 정도 된다면 이거 보유하셔도 돼요. 근데 거기에 내가 90%를 보유하고 있다면 여기서 20% 30% 정도는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쪽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실 만한 상황이고 제가 지금 결정적 한 수에서 타이밍이라는 것을 준비를 해왔는데 모든 것을 쫓아갈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뭐 방송 말미에 결정적 한 수에 대해서도 정리드리고 추가적으로 포트 비중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31조를 매도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경각심을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그건 있어요. 제가 요즘에 뭐 뉴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저는 아직도 종이신문을 좀 보거든요. 종이신문을 보면 또 그에 따른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이신문도 요즘에도 보고 있는데 종이신문을 제가 이렇게 딱 살펴보면 어떤 뉘앙스가 많냐면 과거와는 다르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도 시장이 좋다. 예전과는 다르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무너지면 그때는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개인 투자자가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오늘도 매도 많이 했는데 SK하이닉스 매수 많이 해줬죠. 근데 이게 만약에 내일 반대급부로서 바로 매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매도가 나오면 우리 뭐 좀 더 추이를 봐야겠죠. 어쨌든 21선은 버텨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긍정적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요거예요. 매일 달라지는 국내 증시.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이 204조 정도 추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마이크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마이크론이 올라가면 내일 우리나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부담을 덜 느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마이크론이 밀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은 경계가 좀 필요하고 그냥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마이크론이 언제죠?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그때가 한 번의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어쨌든 전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내일도 좀 기대를 하고 있다. 5,600포인트 넘어서는지 여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신흥시장에선 PER과 PBR이 전부 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뭐 ROE 기준으로 봤을 때도 대만과 거의 엇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대만 같은 경우는 뭐 TSMC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상황이 놓여 있다라는 거죠. 밸류 기준으로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글로벌 주요국 EPS 성장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그래서 2028년도에는 좀 꺾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인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한국 반도체 수출 금액이 증감률이 이렇게 연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이렇게 좀 진한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월 말에도 한번 수출 데이터가 나왔었고 3월 11일, 뭐 21일 이렇게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D램이라든지 낸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빅테크 캐펙스와 서버 출하량 증감률이 비교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림새는 여전히 유효하죠. 그리고 제가 요즘 주말에 계속해서 AI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여러 가지 이런 AI 에이전트를 많이 사용을 해보는데 이게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들 같은 경우도 누군가가 경쟁을 하다가 멈추면
완전 치킨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번에 GTC도 있고 뭐 리사수도 방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전반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엔비디아와 AMD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현대차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선호하시기도 하고 관심도 많을 텐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온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동차 업종 대표주의 26년 예상 PR을 보시면은 현대차가 12배 그리고 기아가 7.7배거든요. 이게 배당 성향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보다 기아가 유리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 자동차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대차도 좋고 기아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 현대 오토에버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요건 이제 성장 밸류가 좀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수치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PR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그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일단 SL이라는 기업이라든지 SL도 있고요. 화신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요 두 기업이 좀 전 특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 부품주 중에선 제가 이 두 기업을 눈여겨보는 이유가 뭐냐면 현대차 그룹이 지금 시장에서 재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엔 로봇 밸류입니다. 근데 로봇 사업을 진출하겠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지분을 처음 가져왔을 때부터 SL과 화신 같은 경우는 로봇 쪽에 대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전히 종목별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이거는 뭐 우리가 2주라든지 한 달이라든지 두 달이라든지 시간이 좀 지나보면 알겠지만 지금 ETF에 대해서 너무 편중되어 있는 그런 투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종목별로 잘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화신이나 SL 같은 경우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 그룹이 뭐 새만금 쪽에다가 투자한다라는 이야기 나왔었죠.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로봇 그리고 수전의 플랜트 태양광 AI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은 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는 좋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여러분 그 수소 쪽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수소차에 대해서. 상용차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수소차와 연동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밸류 기준으로는 상방이 좀 더 열려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말씀드려봅니다. 판단은 잘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괜찮다. 그리고 뭐 유가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니까 쭉쭉쭉 넘어가 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해운주 아까 제가 흥하해운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실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시황이나 매크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좀 더 편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저희 회사에서 레포트들을 많이 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서 삼성전자가 200만 원 갈 것 같습니다 라는 레포트가 나오면 제가 삼성전자가 150만 원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가끔씩 이제 특징적으로 변동성이 나오는 기업들을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종목을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LS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지주사인데 비상장사 중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지주사 중에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뭐 LS 같은 기업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정말 뜬금없이 말씀드렸던 기업이 대한항공이란 기업이거든요. 대한항공은 유가가 튀면 분명히 손해를 받는 업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좀 버텨주면, 악재가 나왔음에도 버텨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투자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흥하해운도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흥하해운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5,600억 정도 되고 있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뭐 오늘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내일은 좀 훌쩍 올라와 있겠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 흥하해온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매매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내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은 어떨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대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발행 주식이 있습니다. 그죠? 상장을 할 때 뭐 100주를 발행한다. 200주를 발행한다. 물론 나중에 상장된 이후에 유상증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주식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대주주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유통주식수라고 유동주식수 혹은 유통물량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흥하해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유동주식수, 유통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100주가 발행 주식인데 80주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흥하해용 같은 경우는 100주가 발행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30주만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시장에 많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이 조금 더 쉽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기업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대입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산업이나 섹터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중에서 유동물량이 유통주식수라든지 유동물량 자체가 유통물량 자체가 적은 기업들을 한번 봐보시는 것도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기업이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외형 성장이 나올 수가 있고 지금 흥하해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운임 상승에 대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도 변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작은 팁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로 알아놔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행 주식수가 기업들마다 있는데 그중에서 유통 물량이 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나올 때 조금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라고 한 부분이 이거니까 나중에 이제 매매하실 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해운주도 좋았고 소캠 관련돼 가지고 PCB라든지 관련주들 주가 흐름 좋았죠. 뭐 TLB도 그렇고요. 뭐 우리가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이런 기업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IT 전기전자 쪽에 대한 자금도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제 반도체 소재나 부품 땅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기업들이 처음에 투자를 할 땐 장비에 대한 발주가 진행이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가동률이 높아진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죠. 우리가 매번 소부장 하는데 실제로 수혜를 받는 것은 그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장비가 먼저 받고 그다음에 소재와 부품들이 수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좀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면역항암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변동성 많이 나왔죠. 저도 이제 요즘에는 뭐 제약바이오 많이는 못 보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한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시장이 지금 타이밍이 안 맞으면 엇박자가 나면 손실이 나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약바이오 좋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난주 금요일에 들어갔는데 오늘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밀리고 반도체가 올라가요. 그럼 내가 제약바이오를 들고 있다가 반도체로 넘어갈지 말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회전율이라는 수치를 본다면 지금 대부분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엇박자가 나는 매매보다는 한 템포 정도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 물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업종과 섹터가 정말 뭐 시장과 동떨어져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옮겨가야겠죠. 동떨어져 있는 섹터고 내가 그거를 뭐 올인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포트 배분을 좀 바꿔야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은 선순환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 제가 여러분 예전에도 철강주들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현대제철 한번 볼게요. 어때요? 이거 완전히 시장에서 아무런 관심도 없거든요. 근데 가만 보시면은 한번 올라왔다가 밀림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뭐가 올랐냐면 이런 것들.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좀 올라왔거든요. 한번 시세가 강하게 나왔다가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순환매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종목을 계속해서 쫓아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타이밍적인 측면에서 엇박자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좋은 기업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만약에 보유하신 제약바이오 중에서 주가의 시세가 나오지 않은 기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선순환 관점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해운 관련돼서는 운임지수도 제가 좀 준비를 해왔고요. 여기 보시면 싱가포르 항만 관련되어 있는 가격 추이, 그리고 상하이발, 상바이발이라고 적혀 있네요. 상하이발, 뭐 이거 SCFI라고 해가지고 컨테이너 운임지수입니다. 이것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전반적으로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게 연속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전자 쪽에서 PCB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일정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도 올라가는 종목 따로 있고 빠지는 종목들 따로 있는데, 저는 이제 선순환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 안 좋고 코스닥 좋았는데 오늘은 그 반대죠. 이거 따라가지 마시라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2차 전지도 준비를 했는데 역시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쭉쭉쭉 넘어가고, 환율 상승 요인도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넘어가죠. 다음번에 또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제 쭉쭉쭉 넘어가서 오늘도 마무리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서 뭐 이렇게 많습니까? 결정적 한수. 요거 화면 바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정적 한수. 지금 가만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7% 올라왔나요? 6, 7%의 변동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초대형주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엇박자가 나면 손실이 크게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너무 쫓아가는 매매를 피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내가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뭐 한쪽에 몰려 있다라고 한다면 좀 바꾸시고, 한쪽에 너무 쫓아가는 매매는 지양하자. 왜냐하면 저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견조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트를 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변동성이 큰 상황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명분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유동성이거든요. 근데 이놈의 유동성이 양날의 검입니다. 올라갈 땐 굉장히 좋고 빠질 땐 무섭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과 원칙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시장이 아니라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많이 밀려서 그때 공부하면 늦어요. 지금 준비를 좀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을 30% 정도 유지를 했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현금을 제가 많이 줄였거든요. 지금 70, 80, 그죠? 현금 비중을 20%까지 줄였는데, 제가 아까 10%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잘못 말씀드렸네요. 내일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오면 저는 현금 비중을 10%까지 줄일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바뀐 부분은 뭐냐면, 저는 금융 쪽을 더 담았어요. 금융과 지주 쪽 상법 개정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더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저는 시장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반도체 25%, 코스닥 25%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너무 쫓아가는 매매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회전율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늘 드려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코스피가 오늘은 올랐는데 뭐 내일은 빠지고, 코스닥이 오늘은 붕괴됐다, 코스피는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고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심 딱 잡으셔야 돼요. 저는 둘 다 괜찮을 거라고 보니까 배분율을 잘 가져가시면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